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구상의 그 어떤 과학자도 완벽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슈퍼컴퓨터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현상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신비로운지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100년 넘게 머리를 맞대고 싸웠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 문제, 바로 의식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당신, 나라고 불리는 바로 그 존재가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단어, 어쩌면 이게 과학계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이 그토록 발전했는데도 이 경험만큼은 아직도 설명해내지 못했거든요. 이걸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냥 원자 덩어리일 뿐인 뇌에서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파랗다 하는 그 느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감정, 아니면 재밌는 농담을 들었을 때 하고 딱 오는 그 느낌 같은 이런 내면의 우주가 펼쳐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살짝 피해갔어요. 뇌는 그냥 엄청 복잡한 생물학적 컴퓨터고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라는 건 그냥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착각, 환상 같은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걸 바로 물리주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 이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는요, 뇌과학이나 생물학을 잠시 떠나서 현실의 법칙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아주 기묘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로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중슬릿 실험, 물리학 역사상 가장 이상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실험이죠. 자, 총알처럼 전자를 하나씩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2개 뚫린 벽을 향해서요. 그럼 당연히 벽 뒤에는 2줄의 자국이 남아야겠죠? 그런데 맙소사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파동, 그러니까 물결이 퍼져나갈 때나 생기는 간섭무늬거든요. 마치 전자가 유령처럼 동실의 2 구멍을 다 통과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어느 구멍으로 지나가나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그 파동 무늬가 싹 사라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2줄의 자국만 남는다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파동함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입자가 모든 가능한 상태로 동시에 존재,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그 순간 하나의 상태로 딱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닐스 보어가 이런 말을 남겼죠. 양자이론을 접하고도 충격받지 않았다면 그건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좀 띵하고 혼란스러우시다면 아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묘한 미스터리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의식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2가지 거대한 미스테리, 양자역학과 의식을 하나로 묶으려는 아주 대담한 2명의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수리 물리학계의 거장 로저 펜로즈입니다. 펜로즈는 인간의 의식은 컴퓨터 계산 같은 게 아니야.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물리 현상에서 오는 거야. 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하메로프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근본적인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찾아냈어요. 바로 우리 뇌세포 안에 있는 미세소관이라는 아주 작은 관입니다. 이 미세소관이 양자 컴퓨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2 사람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조율된 객관적 환원, 줄여서 옳지 오알이 이론이 탄생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경험의 매 순간은 바로 그 미세소관 안에서 양자 상태가 붕괴하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붕괴가 누가 쳐다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가진 어떤 물리 법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저절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말하는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주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어떤 신호를 수신하는 일종의 양자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주장을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급진적인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강력한 비판은 이거였어요. 아니, 양자 효과라는 건 영하 수백 도의 아주 깨끗한 실험실에서나 간신히 유지되는 건데 이렇게 따뜻하고 축축하고 온갖 전기 신호로 시끄러운 뇌 속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바로 이 따뜻하고 축축한 뇌 논쟁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판이 요즘 들어 힘을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체가 이미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양자역학을 쓰고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를 들면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광합성 과정에 양자 중첩이 쓰이고요. 철새가 길을 찾는 것도 눈 속에 있는 양자 나침반 덕분이라고 해요. 알고 보니 생명은 이미 양자재계의 고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올추월 이론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가 마취를 하면 의식을 잃잖아요. 그 마취가스가 바로 미세소관의 양자 활동을 방해한다는 게 밝혀졌고요. 더 최근에는 그 따뜻하고 축축한 뇌 온도에서도 미세소관이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죽은 뇌 조직에서도 한동안 양자 진동이 계속 관찰됐다는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사실 아주 오래된 철학적 아이디어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심론이라는 건데요. 이건 의식이라는 게 뇌에서 특별하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질량이나 전하처럼 원래부터 우주에 깔려있는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생각이에요. 펠로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는 어쩌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 이 시공간의 바탕, 그 자체가 바로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의식, 즉 경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현실이라는 옷감 자체에 짜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우리는 대체 뭘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재배열된 우주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뇌라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악기가 부서지면 그 악기가 연주하던 음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만약 의식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뇌를 통해 연주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이루는 그 정보가 사실은 우주의 근본 구조 속에 저장되어 있다면 뇌라는 악기가 멈춘다고 해서 그 음악까지 사라지는 걸까요? 아직은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제야 비로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